회피형 전 연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7가지 침묵의 행동.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음 깊이 와닿는 이야기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침묵이 어떻게 그토록 견고한 회피형 전 연인의 감정의 벽을 허물 수 있는지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감정적으로 회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거리감과 모호함, 그리고 통제권 안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친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상황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무언가를 연기하거나 조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물러설 때 그들도 그것을 느낍니다. 티를 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겠지만 그들의 자존심 가장 깊은 곳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7가지 침묵의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회피형 연인이 정교하게 만들어낸 감정적 단절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것입니다. 첫 번째, 쫓아가는 사람에서 무관심한 사람으로의 조용한 변화. 솔직히 말해서 회피형 전 연인과 만날 때 감정적인 노동은 아마 당신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연락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그들의 차가운 태도를 변명해 준 것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전부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분노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지쳐서 쫓아가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마치 아무도 더 이상 공놀이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은 강아지처럼 말입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겠지만 당신의 관심에 익숙해져 있던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이 변화는 당신이 그들을 차단하거나 의미심장한 글을 올릴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완전히 변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존재 여부를 신경 쓰지 않을 때 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감정적 공급원을 잃게 되어 자존심에 금이 갑니다. 두 번째, 미련을 남기는 찔러보기 행동에 반응하지 않기. 회피형 사람들은 아주 적은 관심만 던져주는데 능숙합니다. 당신이 그들 주위를 계속 맴돌게 할 정도로만 말입니다. 오랜만이야 라고 보내는 문자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무심코 누른 좋아요, 그리고 잠수 이별 후 몇 달 만에 전하는 모호한 사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장하지 마세요. 지우지도 마세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읽었지만 당신의 주의를 끌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회피형 사람에게 미끼를 물지 않는 당신의 침묵은 거절로 다가옵니다. 힘의 균형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에 익숙하지만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소음보다 더 커질 때 그들의 자존심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당신이 자신들이 숨어있던 환상을 마침내 꿰뚫어 본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티 내지 않고 멋지게 성장하기. 회피형 전 연인에게 있어 당신이 그들 없이도 그저 살아남는 것을 넘어 눈부시게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자존심을 심하게 짓밟는 일입니다.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 라는 방식이 아닙니다. 조용한 진화입니다. 보여주기식 없는 치유와 소셜미디어 업데이트 없는 성장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자신이 떠났을 때 당신이 무너지기를 기대합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절망하며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이 더 평화로워지고 중심을 잡으며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과시하려 하지 않을 때 그들의 자존심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내 기쁨의 원천은 네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며 그 어떤 말보다 그들을 더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네 번째, 그들의 위기 상황에서 침묵하기. 회피형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돌아옵니다. 위안이나 익숙함 또는 인정받기를 원하며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간을 봅니다. 하지만 당신의 대처법은 이렇습니다. 조용히 머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폭풍 속에 뛰어들지 마세요. 과거에 당신은 상황이 안 좋아질 때마다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고 마음을 달래주는 연고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그 고통 속에 스스로 머물게 두세요. 당신이 매정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당신이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혼란 속에서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그것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감정적 안전망이 아니야. 그 침묵은 그들의 자존심 속에 천둥처럼 메아리 칩니다. 다섯 번째, 사라진 거울. 가장 심리적으로 잔인한 침묵의 행동 중 하나는 그들을 비춰주던 거울의 역할을 멈추는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종종 관계를 거울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은 별로 주지 않으면서도 찬양받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들의 가장 좋은 모습을 비춰주고 그들의 감정적 방관을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사라졌습니다. 어떠한 찬사도 관심도 그들이 여전히 특별하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거울 없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침묵이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거울이 되며 그 거울은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설명 없는 감정적 단절. 회피형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들은 흐지부지한 끝맺음과 닫히다만 문, 그리고 불분명한 경계를 사랑합니다. 그래야 언제든 슬며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드라마 같은 상황도 싸움도 당신이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설명하는 긴 메시지도 없이 조용히 감정의 고리를 끊어낼 때 그 침묵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것은 나는 내 안에서 스스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너에게 어떤 변명이나 마무리도 해줄 의무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설명 없는 감정적 단절은 회피형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선 영역입니다. 그들은 차분한 퇴장이 아니라 큰 싸움이나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된 침묵을 마주할 때 그들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통제력을 가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예고 없는 언팔로우와 미련 없는 차단. 자존심에 가하는 마지막 타격 중 하나는 바로 디지털 공간에서의 침묵입니다. 유치한 차단이나 홧김에하는 언팔로우가 아닙니다. 그저 깔끔한 디지털 단절입니다. 그들의 스토리를 보지 않고 피드를 훔쳐보지 않으며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그들의 가상세계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회피형 사람의 자존심은 당신이 여전히 확인하고 여전히 신경 쓰며 여전히 어딘가에서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묶여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사라질 때 그 환상은 무너집니다. 그들이 당신의 흔적을 찾아보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그 아무것도 없음이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원망도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결코 건드리거나 통제하거나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침묵은 밀당 같은 심리전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되돌려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얽매여 쫓아가고 혼란스러워하거나 그들을 이해시키려 애쓸 때만 감정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을 때, 당신의 침묵이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가 될 때 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겠지만 마음 깊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7가지 침묵의 행동은 누군가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정참매던 환상을 부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회피형 연인의 자존심이 다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이 알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이 궁금해하게 두세요. 그들의 침묵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게 두세요.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의 모습을 그리워하게 두세요. 그들이 어떻게 통제권을 잃었는지 알아내려 애쓰는 동안 당신은 이미 저 멀리 앞서 나가 당신의 삶을 다시 세우고 평화를 되찾으며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 진정한 당신의 모습과 다시 연결되고 있을 테니까요. 이제 당신은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힘입니다. 치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낼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이자 그들의 자존심이 영원히 잊지 못할 메시지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경험과 닿아 있다면 당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당신의 가장 위대한 변화가 당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하지 않기로 선택한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침묵의 행동 중 하나라도 해냈거나 하려고 준비 중이라면 매 순간의 선택을 통해 당신의 삶을 되찾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더 많은 평화를 허락할수록 한때 당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점점 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치유와 명확함, 그리고 내면의 힘을 기르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침묵하세요. 그리고 강인해지세요.